야 이년아, 고작 네 딸년 금 좀 안 줬다고 시엠이 돈줄을 끊어? 불과 며칠 전 손자 4명에게만 순금 10돈씩 안겨주며 딸년은 남의 식구라고 딸아이 가슴에 대못을 박던 시모의 비명이었어요. 오만정이 털린 제가 매달 바치던 생활비 500만 원을 가차없이 끊어버리자 반성은커녕 자기 잘못은 쥐뿔도 모른 채 감히 시엠이 돈줄을 끊냐며 바락바락 소리부터 질러대는 게 아니겠어요? 지독한 손주 차별과 만행을 아주 통쾌하고 우아하게 끊어낸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사이다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다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운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라고들 부러워하곤 하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취미삼아 방구석에서 꼼지락거리며 만들었던 소품들이 입소문을 타더니 어느새 번듯한 디자인 굿즈 브랜드로 성장해서 지금은 어엿한 주식회사 CEO 명함을 파고 다니니까요. 매달 제 통장에 찍히는 수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지난날 밤을 새워가며 물건을 포장하고 거래처를 뛰어다니던 제 피땀 어린 시간들이 보상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곤 한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아주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맑고 사랑스러운 7살배기 외동딸이 하나 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돈 잘 버는 아내, 자상한 남편, 그리고 토끼 같은 딸까지 그야말로 그림처럼 완벽하고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완벽해 보이는 평화의 이면에는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막힌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댁의 형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것처럼 팍팍하고 어려웠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으니 그 고생이 오죽하셨겠어요? 제 남편은 그런 홀어머니에 대한 부채감과 연민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싫었고 남편의 길을 팍팍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제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시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매달 1일이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생활비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군말 없이 이체해 드렸답니다. 보통 며느리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지만 저는 그 돈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감수했어요. 그런데 제 배려가 너무 과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매달 들어오는 그 500만 원이 당신 며느리의 뼈를 깎는 노력과 밤샘 작업 끝에 나온 피 같은 돈이라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주 기상천외한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이나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저를 칭찬하는 대신 당신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셨거든요. 동네 사람들에게 밥값을 계산하며 시어머니가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떠들어대셨죠. 아유,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워낙 잘나서 그 덕에 며느리가 호강하며 사는 거지. 남자가 집안의 기둥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여자가 밖에서 돈을 쓸어 담는 거 아니겠어? 내가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낳았다니까. 그 소리를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그래도 노인네가 동네에서 기죽지 않고 VIP 대접을 받으며 사모님 행세를 하고 다니신다니 그저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 역시 제 돈으로 자기들 어머니가 떵떵거리는 걸 보면서도 입을 싹 닫고 모른 척했지만 저는 오직 제 남편 하나만 보고 이 꽉 막힌 10월드의 만행을 묵묵히 견뎌냈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보살 같은 마음으로
돈을 갖다 바쳐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끔찍할 정도로 구시대적인 남아선호 사상이었어요. 시댁에는 총 5명의 손주가 있는데 시누이와 시동생이 낳은 아들 4명과 제가 낳은 외동딸 1명이 전부거든요. 핏줄이 귀한 것도 아니고 고추 달린 손자가 넷이나 되건만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로지 그 4명의 사내 아이들만 자기 치마폭에 감싸 안고 물고 빨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제 딸은 마치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셨죠. 제가 쇠가 빠지게 번 돈 500만 원으로 아들 손주들에게는 백화점 명품 아동복과 비싼 로봇 장난감을 산더미처럼 안겨주시면서 정작 그 돈을 대주는 며느리의 귀한 딸에게는 싸구려 사탕 하나 쥐어주는 법이 없었거든요. 작년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날이었는데요. 제가 최고급 한우갈비를 잔뜩 사가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고기를 굽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판 위에서 가장 야들야들하고 맛있게 익은 고기들만 쏙쏙 골라내더니 기막힌 행동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큼직한 고기들을 집어 시누이와 시동생의 아들들 밥그릇 위에 듬뿍듬뿍 올려주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우리 장손들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 할미 호강시켜줘야지. 고기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다. 제 딸은 고기 냄새에 입맛을 다시며 할머니의 젓가락이 자기 쪽으로 오기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젓가락은 제 딸의 밥그릇을 매몰차게 지나쳐 구석에 놓인 시금치나물 접시로 향하더니 뻣뻣한 나물줄기 몇 가닥을 딸아이의 밥그릇에 툭 던져 놓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이셨죠. 계집애가 어릴 때부터 고기 맛들이면 살만 뒤룩뒤룩 찌고 둔해져서 못 써. 너는 나물이나 많이 먹어라. 어차피 크면 시집가서 출가회인 되는 딸년한테 비싼 고기 먹여봤자 다 헛수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고기 집게를 하마터면 불판 위로 집어 던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모멸감에 아래 집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죠. 어린 제 딸이 상처받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물만 깨작거리는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맞은편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가까스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눌렀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아들 타령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중간에서 더 확실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엄마 모시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진짜 미안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얼굴 봐서 참아주라. 남편의 그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미안해하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 돈으로 제 딸이 멸시당하는 이 기형적이고 역겨운 구조를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 건지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거든요. 겉으로는 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평화였지만 그 평화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시뻘건 분노의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어느덧 7살 유치원생이 되면서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크나큰 착각이랍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눈치가 훨씬 빠르고 촉이 예민해서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예뻐하고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지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알아채니까요.
하루는 유치원 하원길에 제 손을 잡고 걷던 딸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며 묻더라고요. 왜 친할머니는 사촌 오빠들만 안아주고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냐며 맑은 눈망울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묻는데 그 순간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푹푹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할머니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지독한 차별은 지안이의 7번째 생일날 아주 잔인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죠. 지안이 생일이 마침 주말이라 온 가족이 시댁 거실에 모여 앉아 식사를 마친 참이었어요. 저는 예쁜 공주님 모양의 케이크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방에서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나오시며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그 쇼핑백 겉면에는 누가 봐도 알만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니 시동생과 시누이네 아들 4명을 자기 앞으로 쪼르르 불러 모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볼을 번갈아 꼬집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으셨죠. 아유 내 새끼들. 할미가 우리 장손들 입히려고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옷들로 싹 뽑아왔지. 입어봐라.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굳지니 버버리니 하는 수십만 원짜리 아동복을 꺼내서 조카들의 몸에 대보며 박수를 치셨죠. 조카들은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니고 시누이와 동서는 입이 귀에 걸려 어머니 최고라며 알랑거리기 바빴어요. 그때 꽃갈 모자를 쓴 지안이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거든요. 자기 생일이니까 당연히 자기 선물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 간절한 표정을 보니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안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미간을 팍 구기며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휘 저으셨어요. 넌 뭘 기대하고 빤히 쳐다보냐? 딸려는 어차피 비싼 옷 사입혀봤자 다 돈 낭비야. 넌 생일 케이크나 퍼먹고 저기 가서 조용히 놀아라. 그 매몰찬 소리에 지안이의 어깨가 움츠러들더니 이내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돈으로 산 생일 케이크 촛불도 끄기 전에 아이의 마음에 시퍼런 비수를 꽂아버리는 시어머니의 작태를 보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찰나 옆에 있던 남편이 먼저 이성을 잃고 펄펄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거실 탁자를 쾅 내리치며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소리쳤죠.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오늘 지안이 생일인 거 뻔히 알면서 굳이 애 앞에서 조카들 옷만 꺼내서 상처를 줘야 속이 시원해? 애가 우는 거 안 보여. 남편의 고함에 놀란 조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악을 쓰셨거든요. 네가 감히 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 귀한 장손들 옷 좀 사입히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놈의 내 돈 타령.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외치는 그 내 돈의 출처가 결국 제가 매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금해드리는 500만 원이라는 현실에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내 딸이 철저하게 멸시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이 기형적인 총극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건지 뼈저린 회의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답니다. 저는 우는 딸을 품에 안고 짐을 챙기며 시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고
남편 역시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칠게 현관문을 열어젖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지안이는 카시트에서 지쳐 잠이 들었고 남편은 운전대를 부서져라 꽉 쥐고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이 신호 대기에 걸리자마자 핸들에 머리를 박으며 괴로운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하더라고요. 다나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꽉 막힌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안이 생일날 저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 당분간 본가에 발길 딱 끊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지안이만 챙겨. 저는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 마음 알아. 나도 우리 딸 저렇게 상처받는 거 더는 못 봐. 당신이 어머니 아들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다녀와. 난 이제부터 내 딸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부르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방문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제가 발길을 끊으니 당연히 생활비 500만 원 외에 쏠쏠하게 들어가던 각종 외식비나 용돈이 모조리 중단되었죠. 지갑이 얇아지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으로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와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셨답니다.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시애미를 무시하고 전화를 안 받아? 네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 집안 며느리라는 거 명심해라. 이번 주말에 당장 와서 베란다 청소나 해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차갑게 눌러버리며 책상 위에 놓인 딸아이의 활짝 웃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제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고 마음속으로는 날카로운 작두를 갈며 아주 냉혹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단 한 번만 더 내 딸을 함부로 대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그때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당장 끊어버리고 이 뻔뻔한 사람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야만 하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폭풍전야에 아주 서늘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 운명의 날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체면을 한껏 살려드리기 위해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렸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제 딸이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으면서 왜 굳이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렸냐고요? 홀로 3남매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의 평생 한 번뿐인 칠순이니 이번 한 번만 당신이 통 크게 싸주면 안 되겠냐고 남편이 며칠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애원하기도 했고 저 역시 스스로에게 일말의 죄책감조차 남기지 않을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다 해바친 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기어이 내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그땐 정말 미련 없이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의 연을 아주 무참하게 난도질해 버리겠다는 저만의 서늘한 마지막 시험대였던 셈이죠. 제가 특별히 주문한 산해진미와 최고급 코스 요리 비용은 잔치가 시작하기도 전에 당연하게도 제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마친 상태였어요. 신우이와 동서 부부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나타나서는 제가 계산한 비싼 음식들을 개눈 감추듯 입속으로 밀어 넣으며 영혼 없는 칭찬만 늘어놓기 바빴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거금을 들여 맞춰드린 고급 맞춤 한복을 쫙 빼입으시고는 마치 조선시대 왕비라도 된 것처럼 상석에 앉아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셨죠. 저는 속으로 시퍼런 작두나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이 가증스러운 평화의 연극이 아주 철저하게 박살날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식사를 모두 마치고 종업원이 달콤한 디저트와 전통차를 내오며 테이블 위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큼직하게 하시더니 본인이 의자 옆에 챙겨온 커다란 가방 안을 부스럭거리며 뒤적거리시더라고요. 잠시 후 가방에서 손을 빼낸 시어머니의 양손에는 붉은색 비단으로 곱게 포장된 묵직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상자로 쏠리자 시어머니는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식당 테이블 한가운데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뚜껑을 열어 젖히자 룸 안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리는 노란색 금붙이들이 영롱한 자태를 드러냈죠. 그 상자 안에는 무려 순금 10돈짜리 두꺼운 골드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 식당 룸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 할미가 기분이 아주 좋아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귀한 핏줄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값진 선물을 하나씩 주려고 한다. 우리 든든한 장손들 한 명씩 앞으로 나와보거라. 순금 10돈이라는 엄청난 선물의 정체를 확인한 시누이와 동서의 입은 그야말로 귀에 걸려 찢어질 듯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금이 뭔지나 제대로 알겠어요? 그저 자기 엄마들이 옆에서 등을 떠미니까 영문도 모르고 쪼르르 할머니 앞으로 달려나갔죠. 시어머니는 4명의 손주들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한 명씩 부르며 녀석들의 앙증맞은 두 손에 묵직한 금덩이를 쥐어주셨어요. 아이들의 볼에 뽀뽀를 퍼부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애써 무시하며 제 딸아이의 얼굴을 재빨리 살폈답니다. 우리 집 손주는 총 5명인데 탁자 위에 놓인 금덩이는 정확히 4개뿐이었거든요. 오빠와 동생들이 반짝거리는 선물을 받고 신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 딸 지안이가 너무나도 맑고 순진한 눈망울을 끔뻑거리며 의자에서 내려와 시어머니 곁으로 촌촌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아이는 작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의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지안이가 호기심 가득한 앳된 목소리로 할머니의 팔을 당기며 물었어요. 할머니, 나도 선물 주세요. 내 반짝이 금은 상자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 순간 화기애애하던 식당 룸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으로 휩싸였어요. 시누이와 동서조차 이번엔 너무 심했다는 걸 아는지 서로 눈치만 슬금슬금 보며 자기 아들들의 손에 쥐어진 금덩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설마 그 어린아이의 눈을 쳐다보고 그 수많은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 한 번 잔인한 난도질을 할까 싶어 숨을 꾹 참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시어머니는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지안이를 향해 아주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손등으로 아이를 밀어내셨어요. 남의 식구들 딸년한테 못하러 아까운 금을 주냐? 네 건 처음부터 안 샀으니까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저리 가. 아, 그 잔인한 말들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강렬한 이명의 울림이 들려왔어요. 지안이는 할머니의 서슬 퍼런 독설에 놀라 어깨를 크게 움찔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원피스 위로 투명한 눈물방울이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몸속의 모든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가 다시 뜨거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듯 했어요.
내 돈으로 치러주는 칠순 잔치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산 순금 열돈 4개가 다른 조카들의 손에 쥐어지는 꼴을 보며 정작 내 피부치는 딸년한테는 아깝다는 소리를 듣고 모욕을 견디는 이 끔찍한 지옥을 이제는 완벽하게 끝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평소 어머니에게 큰 소리 내기 싫어하던 남편이었는데 자기 딸이 눈앞에서 벌레 취급을 받으며 짓밟히는 꼴을 보자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거였죠. 남편은 씩씩거리며 걸어가더니 시어머니 앞에 놓인 크고 무거운 식당 테이블의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틀어쥐고 거칠게 엎어버리려는 듯이 식당이 떠나가라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미쳤어? 지안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남의 식구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매달 바친 돈이 얼만데 애한테 이따위로 상처를 줘. 내가 오늘 이따위 잔치 다 박살내버릴 거야. 남편의 고함에 놀란 시댁 식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물러섰고 시어머니도 남편의 무서운 기세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바짝 붙였죠. 남편이 정말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식당 룸을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찰나 제가 번개처럼 다가가 남편의 팔뚝을 아주 차갑고 강하게 움켜쥐며 제압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주하며 물건을 때려 부수는 건 저급한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의 비겁한 얼굴들을 한 번씩 천천히 훑어보았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그만해.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한테 당신 귀한 힘 빼지 마. 지안이 놀라니까 테이블 손에서 나. 제 서늘한 목소리에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틀어쥐었던 테이블을 바닥으로 탁 내려놓았어요. 저는 덜덜 떨며 울고 있는 지안이를 아주 부드럽게 품에 안아 올려 등을 토닥이며 아이의 귓가에 따뜻하게 속삭여 주었죠. 할머니가 준 저까지 금덩이보다 우리 딸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반짝이는 것만 다 사주겠다고 말이에요. 제 다정한 목소리에 지안이는 훌쩍임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목을 작은 두 팔로 꽉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천천히 몸을 돌려 의자에 엉거주춤 기대어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아주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차가운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지셨는지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애써 기죽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깍 주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서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짧은 인사를 건넸답니다. 어머님, 오늘 칠순잔치 아주 성대하게 잘 치르셨으니 앞으로는 금덩이 주신 귀한 손자들한테 효도 듬뿍 받으시면서 무병장수하세요. 제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정중한 인사의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해서 입을 벙긋거리기만 하셨죠. 제가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알량한 예의를 억지로 갖춰 인사를 마친 후 뒤를 돌자 숨을 씩씩거리던 남편 역시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외투를 거칠게 낚아채며 입을 열었어요. 나도 오늘부로 엄마 아들 안 할 테니까 저금 챙겨받은 자식들한테 부양받으면서 잘 살아. 남편은 미련조차 남지 않은 발걸음으로 룸의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저와 지안이를 식당 밖으로 이끌었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오히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며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운전석에 올라타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답니다. 화면의 잠금을 해제하고 주거래 은행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단 한치의 떨림이나 망설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화면 중앙에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월 1일마다 시어머니의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되던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픽하고 실소를 흘리고는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붉은색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가차없이 꾹 눌러버렸답니다. 해지 처리를 완료했다는 알림창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풀려나가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어요. 핸드폰 화면을 끄고 가방에 집어넣는 저를 보며 남편이 핸들을 꽉 쥔 채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남편은 룸미러로 뒷좌석의 지안이를 애틋하게 살피더니 굳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진작에 당신이 그 돈 끊게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우리 다신 저 사람들 보지 말자. 저는 남편의 맹세를 들으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을 아주 홀가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답니다. 남편의 완벽한 동의와 든든한 지원 사격까지 얻어냈으니 이제 시월드와의 전쟁에서 제가 완벽한 승기를 잡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카시트에서 눈물을 그친 지안이를 향해 몸을 돌려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우리 예쁜 딸 장난감 코너 통째로 다 사러 갈 건데 출발할까? 제 말에 지안이의 커다란 눈망울이 다시 초롱초롱하게 반짝거리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라고요. 우리는 곧장 도심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차를 돌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장난감 코너를 신나게 휩쓸고 다녔답니다. 지안이의 키만한 커다란 인형의 집부터 한정판으로 나온 반짝이는 요술봉 세트까지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것을 남편과 제가 양손 가득 쓸어 담아 결제했어요. 양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든 지안이의 얼굴에 다시 천사 같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최고급 디저트 카페로 아이를 데려갔죠. 달콤한 딸기 파르페와 초콜릿 조각 케이크를 입가에 묻히며 행복하게 먹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서러운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내 아이를 그 답답한 시댁 식구들 틈에 앉혀두고 눈칫밥을 먹게 했던 지난날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완벽하게 보상해주겠다고 수천 번 다짐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세 식구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을 때 아마 식당 룸에 남겨진 시어머니는 아주 헛된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를 부르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딸아이를 안고 나갔으니 본인의 위험에 며느리가 완벽하게 굴복했다고 굳게 믿으셨겠죠. 고분고분하게 인사까지 하고 나갔으니 당신의 서슬퍼런 호통에 제가 기가 꺾였다고 착각하며 남은 비싼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싹싹 긁어 드셨을 게 뻔했거든요. 나머지 시댁 식구들 역시 제가 거액을 결제해 놓은 코스 요리를 배 터지게 먹으며 자기 아들들이 받은 순금 10돈짜리 금덩이를 치켜들고 어머니 만수무강하시라며 아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자신들의 화려한 사모님 행세와 기름진 식탁을 든든하게 유지시켜주던 유일한 황금 동아줄이 방금 전 제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아주 가차없이 잘려나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입가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는 남편과 저를 보며 까르르 웃는 지안이를 양팔로 꽉 끌어안으며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뒤 찾아올 매월 1일 약속된 입금일이 다가오면 그들은 천국에서 지옥의 한가운데로 곤두박질치며 뼈저린 비명을 지르게 될 테니까요. 폭풍이 몰려오는 줄도 모르고 금덩이를 쓰다듬고 있을 시댁 식구들의 멍청한 얼굴을 상상하니 저는 오늘 밤 아주 기분 좋은 단잠에 푹 빠져들 수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시간은 참 거짓말처럼 빠르게 흘러 드디어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일일이 찾아왔어요.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이 매월 1일은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꽂히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축배를 드는 날이었을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을 죄다 끌고 백화점 VIP 라운지로 몰려가서 비싼 밥을 턱턱 쏘고 명품 화장품을 긁어대며 본인의 화려한 사모님 행세를 마음껏 뽐내는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에 들러 머리에 잔뜩 뽕을 넣고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채 동네 지인들을 대동하고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출근 도장을 찍으셨을 게 안 봐도 비디오였죠. 저는 제 회사 사무실 책상에 아주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갓 내린 향긋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눈앞에 놓인 핸드폰 액정 화면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막 지날 무렵부터 제 핸드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미친 듯이 지잉 지잉 진동을 울리며 넓은 책상 위를 요란하게 굴러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발신자 화면에 아주 선명하게 번쩍거리는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를 보며 저는 입꼬리를 스르륵 올려 아주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한가운데서 지인들에게 떵떵거리며 결제하려다 잔액 부족이라는 아주 굴욕적인 알림음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이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졌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뒤에 서 있던 지인들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뻘뻘 흘렸을 그 처참한 꼴을 직접 보지 못한 게 한이 될 지경이었어요. 부랴부랴 은행에 전화해서 며느리가 꼬박꼬박 보내던 5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아마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펄펄 뛰셨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 핸드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10통, 20통을 넘어 순식간에 40통까지 아주 붉은색 글씨로 빼곡하게 쌓여가기 시작했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안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번번이 무시하시던 분이 돈줄이 끊겼다는 사실에 얼마나 다급해지셨는지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통화 버튼을 눌러대는 꼴이 참으로 우습고도 애잔하더라고요. 저는 등받이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앉아 넓은 통유리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여유롭게 만끽하며 그 요란한 진동 소리를 마치 아주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라도 되는 양 즐겁게 감상했는데요. 내 손가락 터치 한 번에 한 사람의 일상이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통쾌한 경험이더라고요. 부재중 전화가 50통을 넘어가고 핸드폰 배터리가 눈에 띄게 달아갈 때쯤 통화 연결 버튼을 여유롭게 쓸어넘겨 통화 녹음 버튼을 꾹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이 사무실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야 이년아, 너 당장 내 돈 내놓지 못해. 감히 시애미 돈줄을 끊어놓고 전화만 피하면 다인 줄 알아. 남들 앞에서 늘 교양 있는 척, 있는 집 사모님인 척 턱을 치켜들고 자존심을 세우려 하시던 분이 단돈 500만 원이 안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밑바닥에 깔린 천박한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짐승처럼 소리를 질러대셨죠.
저는 핏대를 세우며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의 그 절박하고도 표독스러운 절규를 들으며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헐떡이더니 이내 제가 입을 열 틈조차 주지 않고 아주 다급하게 속사포처럼 쏘아붙이셨습니다. 내깐년이 감히 나한테 이래. 고작 네 딸년한테 금덩이 조금 안 쥐어줬다고 앙심을 품고 내 생활비를 끊어. 내가 오늘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백화점에서 밥 사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개망신을 당했는지 네가 알아. 내 구겨진 체면을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 뻔뻔하고도 이기적인 논리에 저는 하마터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실소를 터뜨릴 뻔했답니다. 본인 입으로 똑똑히 고작 내 딸에게 금덩이 하나 안 쥐어준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왜 본인의 돈줄이 끊길 사유가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저 지독한 무지함이 참으로 경이로울 지경이었거든요. 남의 집 딸년이라며 7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에 천인공노할 대못을 박아놓고서 고작 자기 체면 구긴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는 저 이기적인 괴물을 향해 저는 아주 차갑고 매서운 반격을 날려줄 준비를 마쳤어요.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바닥을 쾅쾅 구르는 소리까지 내며 분에 못 이겨 고래고래 악을 쓰고 계셨지만 저는 그런 발악조차 아주 귀여운 앙탈로 느껴질 만큼 마음의 여유를 완벽하게 되찾은 상태였답니다. 그동안 내가 이딴 쓰레기 같은 억지를 들으며 내 귀한 돈을 바쳤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그 사슬을 끊어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판이었죠.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숨 넘어가는 절규를 아주 평온하고 차가운 얼굴로 묵묵히 감상했어요. 이제 저 천박한 입술을 아주 우아하게 닫아버리게 만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여유롭게 삼키고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어머님, 지안이는 나중에 커서 남의 집 제사상이나 차려줄 남의 식구라면서요? 그렇게 핏줄 타령하시며 남의 식구라고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서는 왜 이제 와서 생판 남의 집 돈을 내놓으라고 이 대낮부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세요? 제 전곡을 찌르는 명쾌한 반격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헉하고 숨을 들이켜시더니 이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쉰 목소리로 박박 우기기 시작하셨죠. 그래도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생활비 좀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당장 내 통장으로 500만 원 입금 안 하면 내가 네 회사로 쫓아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놓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줄 알아. 그 저급하고 알량한 협박에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아주 차갑고 서늘한 비웃음을 흘려주었어요. 제 피 같은 돈으로 다른 손자들 금덩이 사주면서 사모님 행세하시는 꼬라지를 제가 언제까지 바보처럼 보고만 있을 줄 아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귀한 금덩이 받은 손자놈들한테 부양받으면서 잘 살아보세요. 마침 제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회사로 찾아와 소파에 앉아 그 모든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제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채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턱관절이 도드라질 정도로 이를 꽉 악문 채 화면을 노려보며 아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엄마, 지안이를 남의 식구라고 버린 그 순간부터 엄마는 내 엄마의 길을 완벽하게 포기한 거야. 우리 피 빨아먹으면서 귀부인 행세하던 그 더러운 짓거리들도 오늘로 끝이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아들의 단호하고도 서슬퍼런 통보에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남편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화면의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아주 강하게 짓눌러 버렸답니다. 남편은 통화가 끊기자마자 곧바로 시어머니의 번호를 수신 거부 목록에 쳐넣어 버리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서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조용히 퇴장하기 버튼을 눌러버렸죠. 저 역시 남편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얄밉게 콩고물만 받아먹던 시댁 식구들 번호까지 모조리 차단 목록에 등록해버렸어요. 그 숨막히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화면 속에서 하나둘씩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지며 아주 짜릿한 전율이 혈관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저는 내친김에 다시 은행앱을 실행시켜 매달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주며 공중으로 흩어지던 그 500만 원의 행방을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바꿔놓는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지안이의 이름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우량주식 투자계좌와 순금적립계좌를 화면에 나란히 띄워놓고 매월 1일마다 정확히 절반씩 이체되도록 새로운 자동이체 설정을 꼼꼼하게 마쳤거든요. 제 손끝에서 설정 완료라는 알림창이 떠오르는 순간 그동안 억울하게 시댁의 배를 불리던 제 피땀 어린 돈들이 오롯이 내 사랑하는 딸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탈바꿈하는 진정한 금융치료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어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는 저를 쳐다보던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커다란 2손으로 제 양손을 아주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감싸쥐었답니다. 남편의 붉어진 눈가에는 미안함과 깊은 죄책감이 가득 고여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그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오직 저와 지안이만을 지켜내겠다는 아주 결연하고도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다나야, 그동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불쌍하다는 핑계로 당신 피눈물 나게 만든 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중간에서 멍청하게 굴어서 당신이랑 지안이가 그 험한 꼴을 다 당하게 만들었어. 진짜 미안해. 이제 내 세상에 가족은 당신이랑 지안이 딱 둘뿐이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은 꼭 지켜줄게. 남편의 뼈저린 후회가 담긴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마주하니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남아있던 남편을 향한 원망의 찌꺼기들마저 아주 따뜻한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잡힌 손에 힘을 꽉 주며 남편의 넓은 어깨에 천천히 이마를 기대고 그 다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생활비 단절은 단순한 돈줄 끊기나 얄팍한 복수의 의미를 훌쩍 넘어서서 우리 가족이 그 지긋지긋한 시월드의 착취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하고도 거룩한 독립을 쟁취해낸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주하는 우리 부부는 아주 편안하고도 홀가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리며 진정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을 때 방금 전까지 전화통을 붙잡고 악을 쓰던 시어머니는 이제 매달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던 눈먼 돈이 완벽하게 말라붙었다는 그 잔혹한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며 아주 비참하고도 처절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제 통장에서 매달 시어머니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던 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줄이 완벽하게 끊어지자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사모님 행세도 아주 처참하고 우스꽝스럽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를 제집 드나들듯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비싼 밥을 턱턱 쏘던 그 허세 가득한 일장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당장 우편함에 수북하게 쌓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해 시어머니는 매일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셨을 게 아주 훤히 보였답니다. 결국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몰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손을 뻗은 곳은 칠순 잔치에서 순금 10돈짜리 금덩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품에 안겨주었던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손자들을 둔 시누이와 동선의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잘난 자식들에게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칠순 때 받은 금이라도 좀 팔아서 돈을 해달라고 아주 처절하게 매달리셨죠. 하지만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어머니가 그토록 떵떵거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는 어머니의 요구에 아주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평생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그 얌체 같은 인간들이 자기 손에 들어온 금덩이를 순순히 뱉어내리 만무했죠. 시누이와 동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전화통에 대고 아주 차갑고 매몰차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형님이 돈 안 주면 어머니가 알아서 벌어 쓰시든가 해야지 우리가 그 금을 왜 돌려줘요? 금덩이를 쥐어줄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하던 자식들이 막상 본인의 숨통이 조여오자 아주 벌레 보듯 자신을 외면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꼴을 보며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철저히 짓밟고 무시했던 며느리의 돈이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다는 뼈저린 진실을 마주하고 피눈물을 쏟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목밑까지 차오르자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아주 기상천외하고 뻔뻔한 계획을 세워 제 회사 건물로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만행을 저질렀답니다. 제가 대표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당탕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시누이와 동서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씩씩거리며 쳐들어왔는데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소파에 아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염치라고는 약에 쓸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얼굴로 아주 당당하게 요구 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팔짱을 딱 끼고 턱을 치켜들며 아주 건방진 목소리로 떠벌렸죠. 형님, 우리가 늙은 어머니 모시고 살 테니까 예전에 형님이 매달 어머니한테 주던 그 생활비 500만 원, 이제부터 우리 통장으로 정확하게 이체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 길바닥에 나앉게 내버려 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리려던 찰나 마침 저와 점심을 먹기 위해 제 사무실로 들어오던 남편이 그 기가 막힌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자기 형제들이 제 앞에서 어머니를 인질 삼아 돈을 뜯어내려 협박하는 그 추악한 꼬라지를 보자마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며 완벽하게 이성을 잃고 폭발해버렸답니다.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사무실이 떠나가라 악을 썼어요. 이 미친 인간들아, 어디서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지랄이야. 당장 꺼져. 그들은 남편의 불벼락 같은 고함의 어깨를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안 요원들을 아주 큰 소리로 불러 모았어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사무실로 들이닥치자 남편은 자기 핏줄들을 향해 아주 차갑고 무자비한 손가락질을 하며 바닥에 질질 끌어내서 건물 밖으로 내쫓아버리라고 지시했죠.
그 비참한 꼴로 회사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신우이와 동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지만 남편의 진짜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응징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는 숨을 고르자마자 곧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서늘한 반격을 준비했어요. 과거에 어머니의 강요로 시동생 부부의 사업 자금에 보태주었던 1억과 신우인의 전세금으로 빌려주었던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근거로 즉각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그들의 통장과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아주 살벌한 법적 철퇴를 가해버렸거든요. 며느리 돈을 만만하게 보고 뜯어내려다 오히려 뚜껑이 열린 남편의 무자비한 역공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시댁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통장이 묶이고 파산 직전의 상태로 곤두박질치며 아주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자신들의 코가 석자가 되어버린 시댁 식구들은 이제 시어머니의 전화라면 아주 치를 떨며 수신을 차단해버렸고 시어머니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귀한 자식들에게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버림받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죠. 텅 빈 거실 바닥에 산더미처럼 밀린 청구서들을 끌어안고 홀로 앉은 시어머니는 자신이 귀한 며느리를 짐승 취급하며 내쫓은 그 어리석은 오만함이 결국 본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쏟아내고 계실 거예요. 저는 남편이 건네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보았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던 그 악랄한 무리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해가는 이 완벽한 결말을 아주 홀가분하고 통쾌한 마음으로 만끽하고 있었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거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현관문 밖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고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소리가 들려 거실 벽면에 붙은 인터폰 화면을 켜보았는데요. 화면 속에는 빗물에 흠뻑 젖어 산바르란 어떤 여자가 짐승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아주 처참하고 기괴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 현관문을 차갑게 열어젖히자마자 시어머니는 빗물에 젖은 신발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거실로 냅다 기어들어와 제 발목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틀어쥐고 눈물 콧물을 사방으로 쏟아내며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으셨죠. 다나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단단히 나서 귀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그 몹쓸 놈의 금덩이 타령을 하며 헛지랄을 했어. 카드사에서 압류 딱지가 날아오고 빚쟁이들이 매일 문을 두드리는데 그 잘난 아들딸 놈들은 내 전화도 싹 다 무시하고 도망가 버렸어. 나 당장 오늘 밤 당장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으니 제발 이 늙은이 목숨 하나만 살려다오. 그토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귀한 장손들을 부르짖던 그 오만방자하고 콧대 높던 사모님이 불과 몇 달 만에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제 발밑을 덜덜 떨며 기어다니는 꼴을 내려다보며 저는 입가에 아주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천천히 띄어 올렸답니다. 제 가슴속에 남아있을 리 없는 동정심이나 연민 따위는 이미 시어머니 스스로 완벽하게 불태워 없애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저는 제 바지를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축축하고 지저분한 손을 발로 아주 가볍게 밀어내며 속으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 두었던 서늘한 계약 조건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저는 거실 서랍장에서 아주 반듯하게 인쇄해둔 근로계약서를 꺼내 시어머니의 눈앞에 툭 던져주며 턱을 까딱거렸죠.
제가 어머님 빚을 대신 갚아드리고 부양해야 할 의무는 눈꼽만큼도 없지만 딱 하나 숨 쉴 구멍은 열어드릴게요. 옛날처럼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쥐어드리는 500만 원 용돈은 이제 10원 한 장도 없습니다. 대신 매달 200만 원을 정확하게 드릴 테니 당장 내일부터 우리 집 파출부로 일하세요. 제 파격적이고도 굴욕적인 제안에 시어머니가 숨을 헉 들이켜며 눈동자를 지진난 것처럼 이리저리 굴리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 비참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남편이 아주 쐐기를 박듯 서늘하고 무자비한 일가를 날렸죠. 이 사람이 이만큼이나 양보해서 엄마 걷어주는 것도 평생 감사하며 엎드려 절해야 할 판이야.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으면 당장 밖으로 기어나가서 빈 박스나 줍고 다니든가 마음대로 해. 갈 곳도 없고 돈 나올 구멍도 완벽하게 막혀버려 당장 내일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시어머니는 결국 생존이라는 짐승 같은 본능 앞에서 그 하늘을 찌르던 알량한 자존심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고 며느리 앞에서 그 굴욕적인 가사도우미 근로계약서에 붉은 지장을 찍으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그 계약서에는 아주 절대적이고도 잔인한 특약 조항이 하나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내 귀한 딸 지안이의 반경 1m 이내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 아이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걸지 말 것, 가리고 감히 눈조차 마주치지 말 것. 만약 내 딸에게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거나 아이가 할머니의 존재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기색이 단 1초라도 보인다면 그 즉시 해고하고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철저한 규칙을 아주 단단하게 못 박아 두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의 일상 풍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역전되어 버렸답니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명품관을 누비고 동네 사우나를 주름잡으며 며느리를 쥐잡듯 잡던 그 콧대 높은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낡고 칙칙한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근하는 신세가 되었죠. 하루 종일 굽은 무릎을 꿇고 거실 대리석 바닥을 땀을 뻘뻘 흘리며 박박 닦고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비참한 하녀 신세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퉁퉁 부은 손끝으로 걸레질을 하는 그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는 제가 사준 장난감들에 둘러싸여 예쁜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제 딸 지안이가 완벽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꽉 쥔 채 그토록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하고 짓밟았던 손녀가 저와 남편에게 눈부시게 사랑받는 모습을 저 멀리 주방 구석에서 숨죽여 훔쳐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감히 다가가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뼈저린 후회의 피눈물을 삼키는 그 처량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주 깊고 묵직한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행여나 계약 조건이 파기되어 이 따뜻한 집에서 쫓겨나 다시 차가운 세상 속으로 내몰릴까봐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고개를 푹 숙이고 청소기만 돌리는 그 초라한 뒷모습은 제가 짠 완벽한 복수극의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이었으니까요. 저는 월 200만 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금액으로 누구보다 제 눈치를 기가 막히게 잘 살피고 감히 말대꾸 한번 하지 못하는 전속 가사도우미를 고용함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그 썩어빠진 남아선호 사상과 오만함을 내 발밑에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최고의 복수를 아주 우아하게 완성했어요. 맑게 갠 주말 아침마다 갓 내린 향긋한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며 남편과 다정하게 소파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베란다
유리창을 닦는 시어머니의 구분 등을 감상하는 이 눈부신 일상이 그동안 제가 시월드에서 억울하게 삼켜야 했던 눈물의 시간들을 아주 통쾌하게 보상해주는 제 인생의 완벽한 해피엔딩이랍니다. 자, 이렇게 저 윤다나의 길고도 치열했던 시월드 완벽 타파 복수극이 아주 속 시원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답답했던 고구마 구간을 지나 남편과 손잡고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맞이하는 이 완벽한 서사시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의 꽉 막힌 속도 아주 뻥 뚫리셨나요? 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동안 억울함을 묵묵히 견뎌내고 보란 듯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저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며 내 삶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꾸려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찬란하고 눈부신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혹시 지금 저 다나처럼 꽉 막힌 가족관계나 부당한 대우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훌훌 털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거대한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자신이 뱉은 독화살에 찔려 파멸을 맞이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완벽한 행복을 쟁취한다는 이 뻔하지만 변하지 않는 세상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빛나는 날들에도 늘 이렇게 평안하고 웃음소리 가득한 행복한 순간들만 끝없이 펼쳐지기를 저 윤다나가 진심을 다해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통쾌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지독한 손주 차별과 만행을 아주 통쾌하고 우아하게 끊어낸 윤다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면서도 귀한 외동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다나님의 마음고생이 그동안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하지만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고 단호한 결단력과 본인의 당당한 능력으로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낸 다나님의 반격은 들으면서도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본인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파멸을 불러와 결국 며느리 집에 가사도우미로 전락한 시어머니의 결말을 보니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와닿네요. 이제 지긋지긋한 시월드의 굴레에서 벗어나 든든한 남편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 지안이와 함께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나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두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